서연은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곧 도착한다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일주일 전 뉴욕의 특급 호텔에서 근무하던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었죠. 서연아,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야 할 것 같아. 삼촌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멕시코에서 관광학을 전공한 후 뉴욕에서 호텔리어로 승승장구하던 서연에게 고국으로의 귀환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위기 앞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병원으로 직행한 서연은 중환자실 앞에서 초췌한 모습의 삼촌을 만났어요. 어머니는 며칠 후면 퇴원하실 수 있대. 다행히 경상이래. 하지만 아버지는... 삼촌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늘 든든하고 건강하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 한태우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의사는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아, 내가 없는 동안 태우 주가가 위험해. 300년 가업이 내가 도와줘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간절했어요. 서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태우주가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전통주 양조장으로 가문의 자부심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전통주에 대해 문외한이었죠. 아버지,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전통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거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 진호가 도와줄 거야. 내 오른팔 같은 친구니까. 임진호는 아버지의 중학교 시절부터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서연도 어릴 적부터 진호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인물이었죠. 다음 날 회사를 방문한 서연을 임진호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서연아, 많이 컸구나. 형님 걱정 마. 내가 내 옆에서 든든하게 도울게. 임진호의 따뜻한 말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의 넓은 어깨가 갑자기 큰 산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죠. 태우주가의 회의실에 앉아 재무 보고서를 듣는 동안 서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회사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리더십 공백과 최근의 전통주 시장 침체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숫자들이 빙글빙글 돌며 서연의 머리를 어지럽혔어요.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임진호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 내가 옆에서 다 알려줄게. 임진호의 지도 아래 서연은 양조장 경영에 대해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서연의 열정과 임진호의 도움으로 태우주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케팅팀 회의에서 서연은 팀장 박지영을 만났어요. 지영은 서연의 신선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서연 씨, 해외 호텔 경험을 살린 프리미엄 전통주 라인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젊은 감각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했어요. 지영의 칭찬에 서연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지영은 서연을 따로 불러 커피를 건넸어요. 실은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제 아들 이준혁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호텔 사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서연은 당황했어요. 회사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주선받는 것이 불편했지만 팀장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죠. 그녀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감사합니다만 지금은 회사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지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우리 준혁이가 정말 괜찮은 아이거든요. 결국 서연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아버지에게 이 일을 말하자 아버지는 기뻐했어요. 박 팀장은 회사의 보물 같은 사람이야. 좋은 인연이 될지도 모르지. 서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쾌차하고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만 버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더 큰 소용돌이의 시작일 줄은 전혀 몰랐죠. 서연은 처음 보는 카페에 앉아 시계를 힐끔거렸어요. 약속 시간보다 15분이나 일찍 도착한 자신이 바보 같았죠. 박지영의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키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 미소 지었어요. 한서연 씨죠? 이준혁입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서연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느끼기 어려운 편안함을 느꼈죠.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께 많이 들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긴장한 자신이 어색했죠. 준혁은 호텔 경영에 관심이 많다며 서연의 뉴욕 경험을 물었어요. 대화는 생각보다 즐겁게 흘러갔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실은 어머니가 억지로 주선한 만남이라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준혁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팀장님의 아들을 만난다니 긴장됐거든요. 그날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준혁은 서연이 태우주가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죠. 그의 조언은 항상 실용적이었고 서연은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결정되었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지면서 태우주가도 안정을 찾아갔고 서연은 자신의 행복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느꼈죠. 결혼식 날 서연은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저 행복할게요. 그리고 태우주가도 더 크게 키울게요. 한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의 결혼을 보게 된 안도감과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결혼 후 서연은 태우주가의 전통주 현대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해외 호텔 경험을 살려 프리미엄 전통주 라인을 개발했죠. 임진우와 지영도 적극 지원했고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서연 씨 덕분에 태우주가가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어요. 임진호는 회의 중에 서연을 칭찬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갑자기 경찰이 태우주가 사무실로 들이닥쳤어요. 한태우 씨 계십니까?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 아버지가 결코 그럴 분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한태우를 연행해 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곧바로 임진호에게 전화했어요. 그의 반응은 이상했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내 아버지를 고발했어. 천둥이 내리친 것 같았어요. 서연의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왜? 어떻게? 삼촌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임진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300년 양조비법이 담긴 레시피북. 그건 원래 우리 가문의 것이었어. 너희 증조할 아버지가 우리 가문에서 훔쳐간 거라고.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더 큰 충격은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과 지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서연아, 이제 그만하자. 너희 아버지는 범죄자야. 준혁의 말이 칼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이 차갑게 웃었어요. 우리 집안은 박씨 가문이 아니야. 우리 본성은 임씨야. 임진호는 내 오빠지. 우리는 300년 전 너희 가문에 빼앗긴 양조비법을 되찾으려 했던 거야.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영이 자신을 회사에 소개한 날, 준혁과의 우연한 만남,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 결혼도. 준혁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내일까지 짐을 싸서 나가. 이혼 서류는 내 변호사가 준비할 거야. 지영의 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서연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어리석음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뿐이었죠. 그날 밤 서연은 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태우주가
가족의 자부심이자 300년 역사를 가진 양조장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갔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갇혔고 자신은 사랑도 집도 모든 것을 잃었죠.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서연은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눈물보다 뜨거운 분노가 그녀의 가슴에 불타올랐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복수밖에 남지 않았죠. 비가 내리는 작은 원룸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혼 후 그녀가 겨우 구한 공간이었죠. 한때 태우주가의 후계자였던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아버지, 제가 꼭 태우주가를 되찾을게요. 서연은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한태우는 말은 못했지만 딸의 손을 힘겹게 꼭 쥐어주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이 서연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죠. 병원을 나온 서연은 가장 먼저 태우주가의 옛 회계팀 직원 민지를 찾아갔어요. 민지는 임진호가 회사를 장악한 후 해고된 직원 중 한 명이었죠. 서연 씨, 사실 전부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임 부사장님이 자주 회계 장부를 확인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숫자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거든요. 민지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첫 실마리를 찾은 기분이었죠. 혹시 그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USB를 꺼냈어요. 회사를 나올 때 몰래 복사해뒀어요. 임 부사장님이 뭔가 수상하다고 느껴서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서연은 다른 해고된 직원들도 찾아가 조금씩 증거를 모았어요. 밤새도록 서류를 검토하며 임진호의 비리를 파헤쳤죠. 눈이 따가워도 머리가 지끈거려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해외에서 걸려온 번호였죠. 서연, 나 마리아야. 잘 지냈어?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마리아는 멕시코 유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친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서연이 학비를 대신 내준 적이 있었어요. 마리아,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긴 대화 끝에 서연은 마리아가 글로벌 주류 기업의 CEO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서연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친 마리아는 주류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거죠. 서연, 너 없었으면 내가 학교도 못 졸업했을 거야. 이제 내가 도울 차례야.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봐. 서연의 목이 메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죠. 용기를 내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럼 내가 투자해줄게. 태우주가 주식을 사자. 내가 회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마리아의 제안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순간이었죠. 마리아의 도움으로 서연은 은밀하게 태우주가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임진호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주식을 시장에 내놓았고 서연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나둘 사들였어요. 동시에 그녀는 임씨, 가문의 과거도 파헤쳐 갔어요. 오래된 기록 보관소에서 밤을 새우며 문서를 뒤졌죠.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어요. 이걸 봐요. 1720년 기록이에요. 역사학자 김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서연이 찾아낸 문서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정확히 임씨 가문의 선조가 당신 가문의 양조장에서 일했다는 증거네요. 하지만 주인이 아니라 고용인이었어요. 훔쳐간 게 아니라 정당하게 배운 기술이죠.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임진호가 말한 것과는 정반대였죠. 진실은 임씨 가문이 한씨 가문에서 양조 기술을 배웠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발견도 있었어요. 서연은 임진호와 그의 동생 지영이 태우주가의 전통주 레시피를 해외 기업에 팔려 한다는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그들에게 태우주가는 단지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죠. 이제 거의 다 모았어. 서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3년간의 준비, 수많은 밤을 새우며 모은 증거들, 그리고 마리아의 도움으로 확보한 회사 지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예전에 순진하고 약했던 그녀는 이제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강인하고 단단해진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여성이 서 있었죠. 이제 때가 왔어.
서연은 가방에 서류를 넣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그녀는 태우주가에 다시 나타날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닌 심판자로서요. 태우주가 본사 건물 앞에 서서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3년 만에 이곳에 다시 오니 가슴이 저릿했죠. 그녀는 간호사복을 입고 가발을 썼어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게요. 로비에 들어서자 긴장으로 손끝이 떨렸어요. 오늘은 임진호가 직접 진행하는 특별 면접이 있는 날이었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담당자를 뽑는 면접이었어요. 한서연 씨,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 직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접장으로 가는 복도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죠.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울렸어요. 면접실 문이 열리자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임진호 옆에 박지영이 앉아 있었죠. 지영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어요. 당신,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임진호는 혼란스러운 듯 지영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이 지원자를 알아? 서연은 천천히 가발을 벗었어요.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죠. 오랜만이에요, 임 사장님. 그리고 전 시어머니. 서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단단함이 묻어났어요. 임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 어떻게 여기? 임진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면접 보러 왔어요. 제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지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내 회사라고? 뭐가 내 회사야? 실패자. 그것도 우리가 내쫓은 지 3년이나 됐는데.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임진호와 지영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죠. 이제 보니 모르시는군요. 제가 태우주가의 최대 주주가 되었어요. 지난 6개월간 조용히 주식을 모았거든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서연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임진호, 박지영, 두 분 다 산업 스파이 혐의와 회계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말에 임진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증거도 없이 함부로. 서연이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증거요? 여기 있어요. 회계장부 조작, 아버지를 음해한 거짓 증거들, 그리고 해외 기업의 태우주가의 전통 양조법을 팔려던 이메일까지요. 임진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지영은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그녀를 제지했어요. 너 이 배은망덕한. 지영의 비명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흔들림 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 그녀의 가슴에는 이상하게도 슬픔이 밀려왔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까웠죠. 경찰이 두 사람을 연행해 나가는 동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깥은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이틀 후 서연은 아버지의 병실에 찾아갔어요. 한태우는 이제 침대에 앉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이 나아졌어요. 아버지, 저희가 이겼어요. 태우주가가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왔어요. 한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꼭 잡았죠.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말에 서연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기쁨, 안도감,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한 달 후 서연은 태우주가의 새 CEO로 취임했어요. 300년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녀의 비전은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마리아의 글로벌 네트워크 덕분에 해외 시장도 빠르게 개척했죠. 어느 날 사무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준혁이었죠.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러 왔어요. 난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와 삼촌의 계획을. 서연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기억일 뿐이었죠. 용서는 할게요. 하지만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저 자신과 우리 가족의 명예를 위해 살 겁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구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서연은 창가에 서서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렸지만 그것도 곧 지나갈 추억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태우주가의 새 CEO가 된 서연은 이제 전통주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어요.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죠. 300년 전통을 지켜낸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의의 승리였으니까요.